안녕하세요, 꼼꼼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다녀왔었던 사이판 초반 2박 3일의 여행 기록인데요. 여정을 쭉 담았으니 한번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이판 자체는 5년 만에 이제 재방문을 한 건데도 좀 설렘이 있었고, 방문했을 시기가 우기여서 비가 진짜 많이 내려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2박 3일 묵었던 숙소는 사이판 켄싱턴 호텔이었어요. 확실히 사이판의 유일한 5성급답게 시설이 진짜 좋았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앞에 있는 바다에 나가서 잠깐 구경을 한 시간을 가졌고요. 다른 일정이 없어서 내부 시설들 잠깐 구경해봤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곳은 인피니티 풀로 저녁에는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피트니스 클럽 안내 문구가 한글로 잘 되어 있죠. 피트니스룸도 상당히 웬만한 헬스장처럼 시설이 구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시는데 어른들이나 애들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여기에 탁구장도 있고요. 이런 클라이밍 시설도 있고, 그리고 1층에 I love 사이판이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기념품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켄싱턴 호텔에 묵으면 굳이 뭐 가라판이나 I love 사이판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식료품들도 팔고 있고, 뭐 직접 드실 걸 사시거나 뭐 기념품을 사셔도 좋고요. 저녁은 이제 야외 바베큐를 먹을 수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수영장을 지나서 식사 장소로 도착을 했어요. 이 뷔페식으로 되게 잘 되어 있었고, 흔히 많이 봤던 그 음식이죠, 라면. 요 메인이 통돼지 바베큐고요. 술은 얼마든지 구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즐기면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가 엄청 내리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도깨비 OST도 불러주셨어요. 켄싱턴에 묵으면서 제일 많이 가게 될 식당은 바로 로리아예요. 매일 아침 조식 여기서 먹었고요. 뭐 음식들 종류는 진짜 다양하고, 뭐 아이들을 위한 이런 코너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익숙한 이런 한식 반찬들까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홀도 깔끔하고 넓고요. 뭐 대부분 손님이 이제 저희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식사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심을 저희가 이제 마나가 섬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투고 서비스를 요청해서 받은 도시락입니다. 이제 올인클루시브 이제 모든 새끼 식사를 먹는 걸로 신청해서 요것도 깨알같이 챙겨서 저희가 이동할 탑승할 차량에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이날도 똑같이 비가 많이 내렸고요. 선착장에 도착하니까 오히려 비가 더 많이 내려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실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원래 출항할 시간보다 조금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두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다행히 비가 그친 건 아니고 조금 내리고 있는데 배가 움직일 정도는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요청한 구명조끼랑 필요한 물품들을 받았고, 제가 이제 5년 만에 사이판을 왔다고 했는데 마나가 섬을 왔을 때 2번 다 비가 내렸었어요. 어찌되었건 무사히 섬에 잘 도착을 했고, 이제 여기에서 줄을 서서 부두세를 내고 이렇게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렸고, 또 마나가 섬은 제 사이판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꼭 취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코스로 무조건 넣는 곳이라 보면 돼요. 아니 뭐야 이거 지뢰가 조금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비가 계속 오네 진짜. 또 이렇게 한글 메뉴판 되어 있는 게 좀 재밌죠. 지금 가는 곳은 이제 마나가 섬의 포토존이 있는 조형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섬에 오셨을 때 여기에서 꼭 한 번씩 인증사진을 찍고 가시면 됩니다. 네, 한국 분들의 말이 들리죠? 사실 이제 사이판의 바다는 정말 예쁘기로 유명하긴 한데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하는 관광지여서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도착해서 점심을 먹기 전에 잠깐 앞에 해변에서 가볍게 스노클링을 조금 즐겨봤는데요. 이날 그 비도 내리고 햇볕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평소보다는 조금 탁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맑습니다. 전 누구한테 손을 흔드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런 큰 이제 바위 쪽, 바위 틈새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물고기들을 가볍게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많이 예쁜 물고기들이 있죠. 이제 점심 때는 아까 이제 켄싱턴 호텔에서 투고 서비스를 받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나절 놀다가 다시 원래 숙소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호핑 투어를 하러 다시 선착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마나가 섬과 연계해서 호핑 투어나 패러셀링 같은 것도 즐기실 수 있고, 지금 저 가는 배는 이제 거북이 포인트로 가는 배인데 좀 부럽더라고요. 자, 이제 호핑 투어 배에 탑승을 했고,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상 낚시를 먼저 좀 즐기게 됩니다. 한국분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낚시 경험이 없기도 하지만 이날 비도 많이 내리고 이제 풍량도 좀 센 편이어서 낚시를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변명은 아니고 제가 잡지는 못했고요. 저랑 함께한 이제 일행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날 한 10분 넘게 계셨는데 총 한 5마리 정도가 전체 잡은 물고기 양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스노클링을 하러 들어갈 차례인데 저기 앞에 보이는 포인트로 천천히 수영을 해서 이동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구명조끼도 입으시겠지만 오리발도 필요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쓰시면 조금 더 수영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확실히 이게 수심이 깊으니까 더 많은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 근처에서만 좀 안전하게 수영을 하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가이드들이 이제 수신호를 보내거나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무서워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특별한 수중 생물을 만나는 거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쁜 뭐 니모 같은 알록달록한 열대어들, 물고기들만 만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여기보다는 거북이를 볼 수 있는 뭐 아이스크림 포인트 이런 데를 더 많이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놀이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간식이라기엔 좀 과하죠. 그리고 숙소에 와서 이제 다음날 저희가 다른 숙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겸사겸사 머스탱 렌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사이판에 오시면 요 머스탱을 빌려서 많이들 이동하시고 또 기분도 내시고, 그리고 저녁은 이제 메이쇼라는 일식 식당에서 먹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깔끔하고 되게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그리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해산물을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뭐 진짜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뭔가 해외여행을 와서 이런 식단을 먹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좀 더 새롭게 또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고,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와인도 한 잔 먹었습니다. 이렇게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아침, 정말 거짓말처럼 날씨가 좋아졌어요. 아침을 일찍 먹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앞에 있는 해변가로 우선 나왔습니다. 찍어드릴게요. 여기서도 이제 뭐 패러세일링이나 가벼운 해양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고요. 괜히 이런 한번 물장구도 한번 쳐봤고, 생각보다 저는 요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투숙객들은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패들보트나 이런 것도 제가 처음 타봤는데 좀 전 되게 재밌고 잘 맞더라고요.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 마지막 날이 돼서야 수영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시간도 보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로리아에 들러서 점심까지 아주 알차게 먹고 이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렌트했던 머스탱을 타고 이제 켄싱턴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고요. 제 일행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고, 아무래도 좀 오픈카라서 뭐 이날 비도 안 오고 해가지고 충분히 좀 이제 기분을 내면서 달릴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머스탱 렌트카를 빌리시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북쪽으로 가셔서 뭐 절벽이라든지 유명한 유적지를 관람하시는 코스로 보통 활용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 조형물 앞에서 인증사진도 한번 찍고 가시면 좋을 거고요. 이 지금 보시는 북쪽 끝은 이제 밤에 별빛 투어, 별을 보러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이제 태평양 전쟁과 관련이 있었던 직접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위령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과 관련된 유적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풀숲을 지나서 이 절벽 끝으로 가면 진짜 멋진 뷰 포인트가 있어요. 날씨가 좀 맑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진짜 절경이더라고요. 제 일행이 이제 드론을 조금 다루셔가지고 제가 어색하지만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멋진 영상도 하나 남겨주셨어요. 진짜 이런 거 보면 드론을 하나 사야 되나 싶네요. 이렇게 머스탱 렌트카를 활용해서 북쪽 끝으로 오시면 멋진 절벽도 구경하시면서 사진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북부를 구경하고 나서 이제 다음 숙소가 코럴 오션 리조트였기 때문에 이제 남쪽으로 길게 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이판 여행 첫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일정도 곧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